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낙연 총리 후보자 등 위장 전입 문제로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잇따라 열리는 다른 후보들의 청문회 역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임시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사실상 상정되기 어렵게 됐죠. 네, 뭐 당초에는 뭐 첫 총리 임명이다 보니까 순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암초를 만난 상태인데요. 일단 절대적 기준을 보면 이 국민 여론의 흐름은 일단 뭐 절대적인 기준은 좀 통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여소야대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에서 처음 그 인사청문이다 보니까 기싸움의 성격이 상당히 짙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 기준, 네가 지킨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네. 상당히 이제 시간이 끌고 가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주말 동안 상당히 뭐 일정도 잡지 않고 고민이 상당히 깊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야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좀 극적으로 2시 전 그 이후에라도 좀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로서는 뭐 비서실장이 한번 사과한 문제를 네. 대통령이 하루도 안 지나서 또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장관 청문회라든지 또 네. 산적한 혈안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뭐 전화라도 하고 또 물밑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당장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이번에 밀리게 되면 앞으로 6월 말 7월 달까지 계속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대통령이 힘도 못 써보고 정말 주도권을 야권에게 뺏기는 이런 네.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사과를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잠깐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느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전화라도 좀 해서 원내대표들, 야당의 원내대표들을 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여론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야권에 이제 그 대통령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다음 요청 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만 사람 봐서 통과시켜 달라는 거냐 네. 아니면 위장 전입에 위자만 나와도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이 사람의 뭐 10길 뭐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네네. 이 속마음이나 이 위장 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그때 뭐 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이제 양해를 구하게 되면 네네. 야권이 그럼 또 다른 요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대통령이 과연 전화까지 해가면서 네네. 본질적인 문제, 즉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말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네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대통령이 나서기에는 네.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위장 전입 문제 사실상 이게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위장 전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뭐 위장 전입이라는 게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을 만한 중대한 문제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청문회에서 그 소위 5대 이제 그 네. 인사청문회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네. 좀 김영란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만은 현실에 안 맞는 면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체제로서 정착이 돼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고무줄잣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장 전입 문제도 정리가 안 된 채로 네. 다 도매금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논문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논문이 이제
논문이 이제 그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의도성이 있느냐, 또 반복성이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따져서 보거든요. 김영란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장전입 문제도 이제는 여야 또 내 편, 네 편을 떠나가지고 네네. 의도성, 반복성,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기준들을 네네. 이번 기회에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위장전입 문제를 만약에 용서를 해주게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게 적폐청산인데 네. 이 적폐청산을 자신의 인사부터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네. 그 내부로부터의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풀어갈 건지 아니면 원칙론적으로 풀어갈 건지 이거를 잘하는 게 정치겠죠. 네. 일단 뭐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 또 인사청문회가 있고 그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똑같이 또 이 세 명이 똑같이 위장전입 문제로 지금 걸려 있단 말이죠. 이 문제도 계속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또 야당은 뭐 넘어가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성, 심각성, 반복성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1년 외국으로 나가는데 네. 연락처라든지 주소를 갖다가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나 공과금들이 날라올 텐데 그거를 받을 지인에게 주소를 옮겨놓는다? 이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게 법적으로는 위장전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너가 위장전입한 사람 뭐 장관 안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왜 약속 안 지키냐? 네네. 이런 그 시비거리에 불과하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본질과 내용을 좀 보고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자신들에게 기대했던 과거의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갖다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네네. 돌이켜보고 야당도 자신들이 비판할 때 과거 야당 시절에 네. 지금 여당이 됐지만 했던 잣대를 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풀어가는 네. 게 정치라고 봅니다. 역지사지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해석은 상당히 또 다릅니다. 지금 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 호락호락하게 모든 걸 들어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정권 초반의 어떤 기선 잡기, 기선 제압 뭐 이런 의미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지금 야당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아직 못 만들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호남에서 지지층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터닝포인트, 반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환점을요. 네. 대통령의 인기가 되게 높은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 나와서 사과해라, 또 기준을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 즉 네. 기싸움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걸 알다 보니까 여론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통과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현재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과 지금 촛불 민심으로 탄생된 이번 정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충족시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야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뭐 상당히 지금까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뭐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은 또 용인되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위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확실히 좀 기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